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9월 5일.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벌써 수요일 금방 왔는데요. 자, 오늘도 오전 시황하고 이 적립식 투자 성공 전략 거의 마무리 돼가니까요. 너무 혹시 지루하셔도 조금만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전 시황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그냥 좀 이렇게 그냥 누구냐 난 이런 주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님이 시황을 한번 써드렸고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주식 투자를 한다. 근데 왜 할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고생, 몸고생 하면서 시간을 투자할까? 요런 고민을 한번 언젠가는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고민일 겁니다. 이 설마 주식을 재미만을 위해 하지는 않을 것이겠죠. 대부분 수익을 내기 위해, 즉 돈을 벌기 위함이 당연히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얼마를 벌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30억을 벌겠다. 뭐 1년 기대 수익이 30% 40%다. 등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는 게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 관리의 한 일종이기 이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한 달에 얼마를 쓰는데 예적금이 얼마 있고 뭐 집은 얼마짜리고 뭐 미래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 정도 있고 언제 몇 세까지 일을 할 것이며 등등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금액 앞으로 노후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어느 정도 소비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메꿔야 할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본인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지 공부할 방향도 정해지고, 기준과 원칙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천안으로 갈지, 뭐 대구로 갈지, 부산까지 가야 하는지 본인, 내가 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주식을 할 때 뭐 기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뛰어와서 아무 기차나 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꼭 해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절대 혼자가 아니고 가족과 함께 그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어찌 보면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아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그 계획을 꼭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라고, 단순하게 이제 부자라는 어떤 단어만 좀 떠올리면서 주식을 시작을 했다면 결과는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진짜 불나방이 돼서 금세 이제 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너무 좀 뭐랄까요? 하루 종일 이렇게 뭔가 주식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HTS를 좀 끄고, 그쵸? 핸드폰에서 종목을 검색하지는 말자라는 거고, 오늘 하루라도 내가 왜 주식을 하는지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가족과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루 정도 주식 안 본다고 해서 뭐 엄청난 손해가 있거나 뭐 수익을 엄청나게 놓치거나 그런 일은 사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내가 왜 주식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조금은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좀 화이팅 하시고요.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 같이 오래오래 즐겁게 이제 주식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뭐 오전에 그냥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립식 투자 성공 전략 책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전 시황과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아주 연장선상인 것 같아서 아주 딱 맞는 것 같고요. 자, 이 책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진행해 볼 좀 주제는, 일단 큰 주제를 한번 보면, 성공하는 적립식 투자의 5가지 실전 전략, 이라는 이 큰 주제고, 이 이제 소주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행할 주제는요, 이제 적립식 투자 지침부터 만들어라.
이건 뭐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각색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방송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책을 대신 읽어드린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 내용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국 요리를 할 때 충분히 끓여야 재료의 참맛이 난다. 빨리 먹으려고 대강 끓이면 재료의 깊은 맛이 우러나지 않아서 국 전체의 맛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적립식 펀드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건데요. 이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해야지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이 펀드 가입자들, 펀드 투자자들은 남들이 좋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가입했어요. 라고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미리 계획을 짜거나 절차를 밟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다라는 건데요. 이 투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펀드 등의 어떤 자금을 넣는 행위만을 생각하지만 이는 온전한 투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래 투자는 첫 번째 이제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집행, 자, 그 다음에 성과 평가, 이 플랜 두 C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랜 두 C의 이 세 개, 플랜 두 C 이 세 단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 집행은 익숙한 반면에 이 계획 수립이나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은 아직은 좀 낯설다라는 것이죠. 이는 계획을 세우거나 투자 성과를 되짚어보는 일이 좀 멀거나 좀 귀찮은 일인데에 반해서 당장 뭐 가입을 해서 좀 저질러 놓는 그런 투자 집행은 상대적으로 좀 손쉽기 때문이죠. 예. 이 무슨 일이든 계획이 없으면 자칫 갈팡질팡하기가 쉽고요.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왔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적립식 투자 역시도 뚜렷한 목표나 방향 감각이 없으면 혼란 속에서 방황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의 이 위기로 주가가 하락하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립식 투자를 중단했다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잖아요. 중단했다가 굉장히 뒤늦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마치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좀 항구를 떠난 배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갈팡질팡하게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플랜 2C 이 세 단계 이 계획 그러니까 플랜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전 시황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가 향후 최종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계획 단계에서도 재무 목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재무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그저 여윳돈을 모으기 위해 그냥 펀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가 모호하다 보니까 투자 기간도 그냥 대충 몇 년 정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그때그때 유명한 이 상품을 쫓는 식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재무 목표는 이 투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에너지를 심어준다라는 거고 매일 오르내리는 주가 움직임에 따른 어떤 각종 스트레스나 심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갖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또 지난 투자를 좀 되돌아보면은 만족스러운 성과를 올렸는지 아닌지를 이 평가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뚜렷한 재무 목표를 세우면 자연스럽게 투자 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한번 들면 초등학교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이 재무 목표라면 투자 기간은 아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약 7년 정도의 어떤 기간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한 내년 만약에 결혼 예정인데 결혼 자금이 마련하는 게 목표라면 투자 기간은 1년 이내가 되겠죠. 그리고 펀드에 투자할 때는 투자 기간이 적어도 3년 이상이거나 보통 5년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년 펀드를 할 거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CMA에 넣어놓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투자 계획을 세울 때 빠질 수 없는 것은 투자자의 위험 허용 수준이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만큼의 기간,
얼마만큼의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투자자가 어느 정도까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고 아무리 적립식 투자라도 주가 하락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은요 미리 세운 계획을 오랫동안 지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 펀드 가입 이 절차상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이 위험 성향을 반드시 측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측정 결과에 따라 적합한 펀드를 이제 추천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좀 일정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으로는 투자자의 위험 상향을 이제 온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이 조사 당시에 투자자의 심리 상태나 최근 주변 상황, 그리고 투자 지식과 경험 등에 따라서 이 위험 상황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한 설문으로는 좀 재무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람의 성향은 일률적으로 정형화된 절차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 책에서는 과학보다는 좀 예술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산 관리를 해주는 전문가와 좀 오랜 상담을 통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그 이제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투자 계획의 중요한 내용인 투자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다라는 건데 이 투자 정책은 자산 배분, 뭐 포트폴리오 구성, 적립식 투자 방법, 자산 재배분, 어제 한 리밸런싱이죠. 이런 기준 및 방법 등이 주된 내용이다라는 건데 이 중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 구성은 적립할 투자 규모가 큰 경우에 해당하며 매월 수십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규모와 현재까지 준비된 자금 규모를 좀 비교하면 부족한 자금이 얼마인가를 산출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시를 든 이 자녀 대학 입학, 그걸로 한번 좀 다시 한번 보면은 당시 이제 자녀가 이제 입학할 당시에는 이제 교육비가 한 이제 1억 원이 필요가 한데 지금까지 준비된 자금이 4천만 원이라면 부족 자금 6천만 원이 이제 부족한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을 산출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적립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 수준의 어떤 기대 수익과 투자 위험, 그런 거에 따라서 배분할 수 있는 펀드군은 국내 주식, 뭐 채권 펀드, 뭐 해외 주식, 채권 펀드 등이 다 있겠죠. 이 부족 자금이 월 투자금의 규모, 투자 기간, 그리고 각 펀드군의 기대 수익률 등을 좀 감안해서요. 적절한 배분 이 비중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투자 기간이 길수록 부족 자금이 많을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 펀드의 투자 비용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좀 효율적인 자산 배분 방법이겠죠. 이렇게 자산 배분을 결정한 다음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이 펀드 상품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축구로 보면은 이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와 미드필더, 수비수 등의 숫자를 먼저 정한 다음에 뭐 3백이든 4백이든 이렇게 이제 뭐 원톱이든 투톱이든 이렇게 이제 감독들이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해당 포지션에 적합한 선수를 기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적립식 펀드를 고를 때는 투자 성격이 복잡한 상품보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상품이 좀 적합하다라는 거고 적립식 투자 계획을 세울 때 투자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크게 정액 적립식과 자유 적립식이 있습니다. 정액 적립식은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 시키는 방법인 반면에 자유 적립식은 불입 시기와 금액을 투자자가 그때그때 자유롭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을 합쳐서 일단 정액 적립식으로 약정해 놓고 추가로 자유롭게 더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투자 경험이나 성향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외에 보다도 좀 높은 좀 투자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투자 금액을 늘렸다 줄였다 하거나 혹은 펀드별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등의 투자 지침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 말한 가치 분할 투자나 뭐 리밸런싱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전일 대비 10% 이상 폭락하면 추가로 투자 금액을 늘린다는 식으로 사전에 결정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적립식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제 말한 리밸런싱이나 뭐 가치 분할 투자처럼 올랐을 때는 조금 넣고 떨어졌을 때는 그 부족한 것만큼 더 채워 넣고 이런 방법이 그냥 일반적인 기본적인 적립식 투자보다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 투자 계획은 많은 좀 경제적 가정과 어떤 복잡한 계산 등이 좀 필요한 절차여서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 세우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자산 관리 전문가 좀 상담을 오래오래 결정하는 것이 좀 현명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적립식 뭐 ETF를 그냥 혼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런 이 리밸런싱과 이 가치 분할 투자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시간만 이게 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서 애매하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기본적인 적립식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고, 어차피 기간이 오래되면 수렴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정석적으로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이 끝으로 이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등도 미리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랜 C에서 마지막 단계인 C, 이때 이제 펀드별 성과와 전체 포트폴리오 성과 등을 좀 나눠서 평가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 펀드별로 벤치마크 대비해서 장기간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면은 그때 이제 다른 펀드로의 어떤 교체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전체 성과를 계산해서 애초 목표로 했던 어떤 좀 자금에 대한 달성 정도를 체크해 보는 것이거든요. 주가 상승 등으로 목표 자금에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근접했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전환해서 그동안의 수익을 확정 지어 버리는 겁니다. 미리 이제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계획보다 한참 부족한 상황이라면 투자 자금의 규모를 조금 키우거나 투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미리미리 좀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평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략을 계속 이게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이 설명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이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 초등학교 2학년 어떤 자녀를 둔 어떤 부모님이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마련을 목표로 적립식 펀드에 이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대학 4년간 교육비를 이제 6천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 책이 이제 옛날 거니까 요즘은 더 많죠. 그러니까 교육비를 6천만 원으로 이제 예상하고 교육 인상률을, 이 교육비 인상률이죠. 이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의 약 2배 정도인 뭐 한 좀 크게 잡아서 뭐 한 8% 정도라고 한번 좀 가정을 해보면, 이 부모님의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는 시점인 약 10년 후로 보면은 이 대학에 필요한 자금은 6천만 원이 아니고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부족한 금액이 탁 나오잖아요. 재무 목표는 아이가 대학을 입학하는 시점인 10년 후까지 1억 3천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다음으로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운 겁니다. 플랜을 먼저 짰죠. 재무 목표를 짰고, 자 이제 이 투자 계획 전략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자산 현황을 한번 따져보니까 이미 교육비 목적으로 정기예금에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자금보다 이제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은 주식 펀드로 옮겨서 연 8% 정도의 어떤 펀드로 운영을 한다면 대학 입학 시점에 한 10년 뒤에 한 4,300만 원 정도의 수익률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 목돈 2천만 원을 한꺼번에 주식 펀드로 투자하기보다는 일단 요거는 아이고 요거는 CMA에 넣어놓고 이 CMA에서 적립식으로 자동이체
아이고, 네, 자동이체가 되게 이제 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통장에 넣어놓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CMA 넣어놓고 거치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적립식으로 매월 빠져나가게 설정을 해두시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고, 이 한꺼번에 옮기면 이 자칫 높은 가격의 펀드를 투자하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괜히 잘못 사면은 요거 여기 막 하락 이렇게 맞으면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꼭 CMA에다 목돈을 넣어놓고 그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차익인 이제 8,700만 원을 모아야 하잖아요. 그걸 한번 보면은 이거를 이제 적립식 펀드로 좀 마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적립식으로 펀드에 투자할 때 뭐 한 이제 연 6% 정도의 어떤 수익을 기대한다면 필요한 투자 자금은 매월 한 53만 원 정도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원금은 한 6,300 이제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연 6%의 어떤 기대 수익률인 펀드를 좀 가입해서 10년 동안 매월 적립을 했을 때 이 원금 대비해서 한 8,700만 원의 이 수익을 이제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예금에 들어있던 2천만 원을 주식 펀드 한 연 8% 정도 기대로 옮기고 CMA 넣어놔서 자동이체로 옮기고 매월 53만 원을 적립식 주식 펀드 한 연 6%의 어떤 투자 이 기대 수익률에 이 10년 동안 매월 투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한 2천만 원은 4,3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렇게 매월 10년 동안 새로 불입한 새로 이 왜냐면은 당연히 근로를 할 거잖아요. 당연히 근로소득에서 이렇게 매월 불입을 해야 되는 거고 10년 뒤에 이 원금이 그래도 어쨌든 복리 형태로 좀 불어나는 거니까 한 8,700만 원 정도의 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분산 투자 차원에서 국내 주식 펀드뿐만 아니라 뭐 해외 주식 펀드 등으로 나눠서 투자해도 된다라는 거고 국내 주식 펀드에 뭐 월 35만 원, 뭐 이머징 마켓 펀드에 뭐 월 18만 원 정도 적립하기로 한다라는 거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까지 버티고 꾸준하게 투자한다면은 대학 교육비 마련이라는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연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저희 대표님이나 뭐 저희나 예전에 이제 뭐 회원분들 이제 뭐 재무 상담이나 이런 계획들 많이 세워드리고 실제로 다 이루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을 뭐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얼마나 계획을 잘 잡고 꾸준하게 버티느냐가 중요한 거고 일단은 소비가 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소비가 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 정도는 HTS나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다 꺼버리고 내가 왜 주식을 하지? 라는 어떤 궁극적인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요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방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